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 환율 보셨나요? 저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드디어 1,500원 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무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마주하는 공포스러운 숫자입니다. 중동의 전운이 감돌며 유가가 치솟자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죠. 우리가 믿었던 주식과 금마저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직 달러만이 안전자산의 왕좌에 앉아 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머니 멘탈의 핵심은 이 공포에 압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7년 만의 위기는 곧 17년 만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김대리와 함께 이 위기 속에서 내 돈을 지킬 진짜 전략을 찾아봅시다. 이번 환율 폭등의 시작점은 멀리 떨어진 중동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소식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쳤죠. 전쟁이 나면 기름값이 오른다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순간입니다. 치솟는 유가는 잠잠해지나 싶던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고금리가 더 오래 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죠. 이 불안감은 곧바로 전 세계의 돈을 미국 달러로 몰리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가장 힘센 화폐로 숨어버린 겁니다. 중동의 화염이 우리 집 앞 주유소와 환율창까지 번져온 셈이죠. 이제 이 유가의 불길이 언제쯤 잡힐지 트럼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게 다 떨어지는데 왜 달러만 올라?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달러를 안전자산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죠. 보통 위기가 오면 금이나 국채로 돈이 몰리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자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거죠. 결국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현금, 즉 달러로 모든 돈이 쏠립니다. 달러 인덱스가 99선을 넘었다는 건 그만큼 달러의 힘이 막강하다는 뜻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복잡한 투자보다 확실한 달러를 택합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확보하려고 전쟁을 벌이니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는 거죠. 위기 땐 달러가 답이다라는 공식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독주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는 다음 변수를 봐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금과 국채로 피신하라는 말, 재테크 공식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금값마저 4% 넘게 뚝 떨어지며 배신을 했거든요. 전쟁 나면 금이라며? 했던 투자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오르니 가격은 반대로 폭락했죠. 인플레이션 공포가 너무 크다 보니 이자도 안 주는 금은 매력을 잃은 겁니다. 현금이 최고인 시대, 투자자들은 모든 자산을 팔아 달러로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자산들끼리도 달러라는 대장 앞에서는 길을 못 펴는 모양새죠. 우리가 알던 상식이 파괴되는 순간 멘탈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산의 이름표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봐야 합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폭풍의 진원지인 뉴욕 증시로 향합니다. 뉴욕 증시도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모두 일제히 하락했죠. 언젠가 금리를 내려주겠지 했던 시장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다시 고개를 들자 연준의 발걸음도 무거워진 거죠. 에너지 가격이 뛰면 물가는 잡히지 않고 금리 인하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요. 투자자들은 이제 더 오래, 더 높은 금리라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나오는 한숨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공통된 소리입니다. 기업들의 실적보다 전쟁과 기름값이 주가를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장세죠. 결국 공포가 이성을 이기면서 일단 팔고 보자는 투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이 혼돈 속에서 트럼프는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이 혼돈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유가는 잠시 높겠지만 곧 내려갈 것이라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이었죠. 심지어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며 시장의 공포를 달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발언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중동의 불길이 여전한데 말 한마디로 유가가 잡힐 수 있을까요? 이건 경제적인 분석이라기보다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발언일 확률이 높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물가 불안이 표심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려는 의도겠죠.
결국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화려한 수사보다 냉정한 데이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내 소중한 자산을 전부 걸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 소음 속에서 나만의 머니 멘탈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환율 1,500원 돌파라는 기사에 패닉셀 버튼부터 손이 가시나요? 하지만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시장이 아니라 내 안의 공포입니다. 공포에 질려 내린 결정은 늘 가장 낮은 가격에 자산을 던지게 만들죠. 우리는 2009년 금융위기 때도 팬데믹 때도 이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박앤세일 기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지금 내 계좌의 파란불은 영구적인 손실이 아니라 잠시 빌려준 수익입니다. 머니 멘탈이 강한 사람은 이 소음을 견디고 다음 파도를 기다릴 줄 압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시장을 읽을 때 비로소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죠. 남들이 도망칠 때 신발끈을 묶는 것, 그것이 김대리가 말하는 멘탈입니다. 이제 멘탈을 잡았다면 우리가 당장 실행해야 할 실전 대응을 알아볼까요? 멘탈을 잡았다면 이제 차분하게 내 계좌를 점검할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지금 내 현금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폭풍우가 칠 때는 무리한 공격보다 현금이라는 방패가 절실하니까요. 환율이 1,500원일 때 달러를 추격 매수하는 건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분할 매수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죠. 내가 봐주었던 우량한 자산들이 공포 때문에 저렴해졌는지 확인하세요. 한 번에 승부를 보려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매집해 나가는 겁니다.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팔라는 격언은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지금의 대응이 1년 뒤, 3년 뒤 내 자산의 크기를 결정지을 거예요. 위기 속에 숨겨진 진짜 기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기록적인 고점은 언젠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죠. 달러가 너무 비싸져서 아무도 주식을 못 살 때가 바로 진짜 기회입니다. 역사적으로 환율 급등기가 지나가면 늘 강력한 반등장이 찾아왔으니까요. 지금의 고환율을 견딘 우량 기업들은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보답할 겁니다. 물론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 즉 현금과 용기를 가진 자의 몫이죠. 남들이 던지는 우량 자산을 헐값에 담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기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훗날 경제적 자유로 가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기를 버텨낼 힘을 나눠보려 합니다. 혼자서 환율 창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무섭기도 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저 김대리와 수많은 동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더 단단해진 대한민국 직장인들이니까요. 지금의 이 시련도 결국 우리 자산 성장의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흔들리는 건 시장이지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계속해서 소통하며 나눠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김대리의 머니 멘탈을 응원해주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단단한 마음으로 성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재테크 페이스메이커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